이게 이제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동화책이고요. 지은이는 레오 리오니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책은 칼 데콧 아느상이라고 하는 동화책의 무슨 노벨상이라고 하는 책을 받은 책입니다. 네, 함께 읽기는 즐겁다. 이거 잠깐 해볼게요. 작가 소개는 했고, 소감 공유하고, 이제 진행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 저기 세 줄 돼 있는 거 한번 읽어 주실래요? 프레드릭은 이거 한번 읽어 주실래요? 프레드릭은 레오 리오니의 대표작으로 그릭책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칼데콧 아너상 수상작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별점과 소감을 나눠봅시다. 네, 됐습니다. 이거 어제 내가 시켰는데 지금 오타를 내놨네. 그림, 그죠? 이거 마이크 없어도 아마 제가 잘 들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 30초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프레드릭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이 5개, 그죠? 주로 영화 같은 걸 보면 영화 평론가들이 별 주고 그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길지 않게 나는 프레드릭 별 3개, 그 이유는 난 프레드릭 3.5 별, 프레드릭 이렇게 해서, 그죠? 한 30초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메모가 필요하면 메모하셔도 됩니다. 주로 이제 진행지는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모이면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저는 뭘 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의 쓸데없는 일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간회의 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주말에 뭐 했어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 다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감을 물어보는 거죠. 이 책을 같이 읽었으니까 프레드릭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렇게 하면, 자. 이 레오 리오니가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실제 요 안에는 노동의 가치 이런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깊게 이야기하면. 싸움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가영 선생님께서는 별점 몇 개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프레드릭을 동화를 하나 읽었고, 그 다음에 별점을 같이 하는 거고. 사실은 요게 준비되어 있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감을 한번 나눠볼까? 근데 그냥 소감을 나누면 좀 그러니까, 우린 별로 주기로 해. 아니면 스티커를 주기로 해. 이렇게 하고, 그 이유는 뭐지?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수연 선생님께서 여기 박스 안에 한번 읽어 주실까요? 2번 박스 안에. 농부들이 이사를 가자 헛간은 버려지고 곡간은 텅 비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작은 들쥐들은 옥수수와 나무, 열매와 밀과 즙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들쥐들은 밤낮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 한 마리 프레드릭만 빼고 말입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는 들쥐 가족이 있습니다. 프레드릭만 빼고요. 여러분은 협동정신을 발휘해야 할 상황에서 혼자 돌출 행동을 하는 프레드릭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30초 정도 생각해 보시고 의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번쩍 손을 들고 말씀해 주세요. 이거 청소년들하고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청소년들은 프레드릭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까요? 좋아요. 90% 이상 싫어합니다. 저도 얄미워요. 네. 엄청 싫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레드릭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프레드릭을 보고 소통의 중요성을 느꼈다. 집에 계신 분하고도 소통 잘 되고 계시죠? 요즘에는 그 다음에 또 프레드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뭔가 곡식을 먹을 때 다른 가족들이 많이 먹는다고. 뭐 울 때를 하나씩 맞고 먹어야 된다. 프레드릭은 뭐죠? 일단 무상은 안 된다. 뭔가 노래를 부르든 시를 읊든 뭐 춤을 한번 추든 대가를 치르고 같이 곡식을 먹어야 된다. 그죠? 그냥은 무상은 안 되겠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한번 읽어주세요 해서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목소리도 듣고, 실제로 어린이들 같으면 이거 할 때 다 드러나요. 야, 이 친구는 문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죠? 그리고 문해력의 시발점은 한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것을 시작점으로 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문해력을 측정할 때. 그러면 중 2, 3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신문, 그 다음에 방송,
방송에 이제 다큐멘터리, 코멘터리 그 말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쓰는 단어들. 이런 것들은 한 3, 4천 개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그리고 약에 대한 설명 이런 거. 사실 문해력이 없으면 죽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 약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문맹이면 살기가 상당히 힘든 사회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실제로 그걸 상당히 부끄러워 하시기도 했었고 불편해 하시기도 했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아까는 자유발언이라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선택발언이라고 그래서 프레드릭의 행동은 혁신이다. 프레드릭은 게으름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걸 전부 다 변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좀 프레드릭 편이 좀 많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질문은 자기가 알고 있는 프레드릭에 대해서 적으라 그러면 쫙 적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배짱이도 등장합니다. 또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동생과 아빠가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자기가 봤을 때 엄마는 등장한 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주로 아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왜 등장하냐, 이게 주로 소파에 붙어 계시다 이렇게. 아니면 보기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아까 비슷한 방식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내용이 있었나, 흥미로웠나, 생각의 변화가 있었나. 이거는 제가 책을 고를 때 사용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책을 고를 때. 여기 물고기는 물고기야까지는 안 했지만 프레드릭을 고른 이유도 프레드릭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나는 해볼까? 내가 덜지 가족인데 내 동생이 만약에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걸 자기 혼자 하고 있어. 뭐 그림을 그린다고. 고어처럼. 그 당시에 고어는 돈을 한 푼도 못 벌어들이는 그냥 게으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림을 연습하는 사람. 태호는 그냥 그 그림을 연습하는 형에게 온갖 돈을, 자기도 부자도 아니면서 이 사람의 생활비와 그 모델비와 화구비와 물감비를 다 대는 정도였거든요.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근데 태호는 그걸 해냅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 프레드릭 가족도 프레드릭한테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고 언제까지 해줄 수 있지? 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나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동화를 읽고 난 다음에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단어를 신중을 기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주로 웬만하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 적으로 간주되거나 아니면 내가 설득해야 될 아주 상대방으로 되죠. 그래서 생각이 다르면 생활 방식도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게 협동이라고 하는 것에 얽으면서 이 사람의 개성을 과연 다 포함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나고자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이방인인가? 이 사람은 조로바인가? 이 사람은 프레드릭인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동화는 나의 삶, 나의 생각의 변화를 줬기 때문에 별 5개를 줬죠.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읽기를 하면 나와 내 아이가 하든 나와 내 아이와 내 아이 친구가 하든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장면은 아이가 아이들과 사실은 지금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 세대별 독서 리더 양성 과정을 성인들을 기르는 걸 하기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하고 싶었는데 도서관에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독서 리더를 길러놔 봐야 어차피 요런 데 오면 다 어른들이 앉히고 세팅해주고 사람들 모집해주고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뭐 사건이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어른들을 양성해라 이렇게. 저는 그 논리가 좀 웃기긴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르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 대회 심사 보러 오라 그런 데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독서를 이용해서 입시에 도움이 되는 뭘 강연을 해라 그런 건 하지 않아요. 약간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죠? 쓸데없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주로 대상은 제가 경험한 건 초등학생 4, 5, 6학년부터는 해봤고요. 1, 2, 3학년은 아직 해본 적이 없지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안 되겠어요? 자기들 수준에 맞는 책 가져오라 그래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진행지 이런 걸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다는 것만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모인다는 것, 그 시간에 모였을 때 자기들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어떤 이게 원탁의 기사처럼 앉든지 이렇게 하고, 누군가는 이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좀 웃기지 않겠어요? 저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아니 그게 뭐 어디 대회에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뭐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의 소통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같이 자람은 제가 설립을 도와드리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름이고, 같이 살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초등학생 고학년하고 중학생하고 같이 엄마들이 이런 모임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꼭 걔들을 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섞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섞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어요. 자기들끼리 소통을 잘해.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나이나 학년을 그렇게 따지지 않더라고, 보니까 야들은.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한두 개 더 받고 끝낼게요. 지금 정각에 맞춰도 되죠? 예. 혹시 또 질문도, 예. 저요?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오락실을 한 번 더 가볼까, 뭐 이런 거였어요. 아, 그때는 제가 정신물이 없던 데라, 들었지 않습니까? 13등급인 때라 아무 생각 없이 경제학과를 갔어요. 근데 실제로 배우고 나니까 정말 재밌는 학문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30 중반 정도 돼서, 가르치는 것을 재밌어 하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걸 좀 잘하는구나라고 생각된 게 된 거예요. 30 중반에. 예, 조금 그랬습니다. 그거를 한 20대부터 알았다면 제가 지금 TV에 나가 있었을 텐데 늦게 깨달았습니다. 요 정도까지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안내해 드릴게요. 독서 모임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이런 진행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책톡이라고, 책톡, 예, 책톡 이렇게, 예, 책톡. 그래서 거기에 한번 들어오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논제를 올리든 아니면 독서에 관한 정보를 드리든 독서 모임에 관한 안내를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와 주세요. 지금 한 2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제가 이런 강연을 다닐 때마다 책 혹은 독서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분들한테 안내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구글이나 네이버에 생각 실험 치시면 홈페이지 나올 거고요. 거기 제가라고 좀 웃기긴 하지만 그 문해력 측정 앱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심심하시면 아이들 대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추출한 몇 개의 문제, 10개의 문제들이 들어가 있고, 그걸 이제 잘 맞추고 하면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해보면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는 학년에 맞지 않는 문해력을 가진 친구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는 그런 아이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고만 해보시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